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40조에서 폐업, 휴업 신고와 관련된 어떤 진료 기록부 등을 이관할 때 이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시군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이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진료 기록부 같은 내용들은 누구에게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건소장 허가를 받았을 때는요, 진료 기록부 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또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어, 오늘은 저 시행령 제 17조 2 폐업 휴업 시 조치사항 뭐 앞에 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신고를 받았을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누가? 시군구청장이 아까 신고를 받는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요까지는 파란 색깔로 밑줄 쭉 그어 주시고 첫 번째 항목에서 네 번째 항목까지 파란 색깔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휴업 또는 폐업을 했을 때 해당되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잖아요. 이런 신고를 받았죠. 시군구청장이 받았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해당되는 그 신고한 그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이 적정하게 처리 완료가 되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같은 것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누구에게? 과다라는 보건소장에게죠. 이게 넘겼거나 또는 어떤 계획서에 따라서 그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맡아서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여부에 대해서 누가? 시군구청장이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뭐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병원에 이송한다라든지 그러한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시군구청장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밖에 우리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있어서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우리가 확인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적 규칙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업 휴업의 신고,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규칙적인 내용이 되겠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은 매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의 수리사항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의료기관이 폐업 신고했습니다. 또는 휴업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6개월을 초과해서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부득이하다라는 것은 건강상 이유가 많겠죠. 그죠? 네 번째, 휴업에 대한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에 다음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는데 이 부분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 제30조 2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그냥 쭉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내용들은 이 내용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고서를 통해서 하는 거나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 내용들은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0조 2 폐업 피업 시 조치사항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 반려일 때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을 기재한 그런 안내물을 게시해야 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그죠? 의료벌 폐업 이 부분에서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해당되는 보호자 또는 환자에게 알려야 되느냐? 폐업하고 휴업하는 날짜가 언젠지, 그죠? 그다음에 진료 기록부 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관, 보관 또는 사본 발급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진료비 등의 어떤 정산이라든지 반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그죠 포함해서 안내문들을 각각 게시해야 됩니다.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게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41조 당직 의료인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41조와 시행규칙 제39조 6과 동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직 의료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2개에 해당됩니다. 별표 2개에 해당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 반드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 병원에는요. 그 다음에 당직 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그 해당되는 병원의 종류라든지 입원 환자 수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조 6 당직 의료인 다 같이 별표 2개 해당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 수는 여기부터 쭉 빨간색으로 줄 그어 주시고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봅시다.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 2명, 즉 200명까지는 1 플러스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 입원 환자가 200명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그러니까 400명, 600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1 플러스 2입니다. 그죠? 한 명씩 더 늘어나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2명씩 더 늘어난다. 그죠? 요거 꼭 기억을 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두어야 되는 당직 의료인 수는 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 300명까지 1명, 입원 환자 3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그래서 요양병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두죠. 간호사는 80명. 그죠?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서 이런 기준에 안 맞추고 자기 병원의 기준에 맞추어서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되어 있는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그 병원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의료인의 당직 의료인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의료기관들, 즉 의료재활시설로서 만들어진 의료기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역시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봐주시고요.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요거 별표 두 개입니다.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별표 두 개입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요, 그죠?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데 그 예외 사항은 있다라는 것이죠. 예외 사항, 그 예외 사항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이 그냥 병원으로 그냥 명칭 표시하는 경우 괜찮겠죠.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너 종별에 따른 종별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거. 정형외과 이런 거 있죠. 내과의원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보시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정한다.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역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걸 어겼을 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제40조 의료기관 명칭 표시입니다.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지침이 나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 명칭을 붙인다. 이상준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명성 그죠 내과의원 뭐 이런 식으로 고유 명칭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하고 의료기관 종류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 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역시 요거 파란 색깔로 그죠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뭐 항문외과라든지 사실 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제 세 번째 보시면 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이제 파란 색깔로 밑줄을 좀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우리가 진료 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척추 전문 병원 이런 거 있죠. 있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 병원의 명칭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었죠. 네 번째 내용 보면 해당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어,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 앞에 전문 과목 또는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쭉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앞에 부속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그 개설기관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진료 과목을 명칭 표시판에 함께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43조 진료 과목입니다. 진료 과목도 1번 항목에서 3번 항목까지는 파란 색깔로 좀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이게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에. 그래서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그죠?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서 한의과 진료 과목을 따로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의사를 둬서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 의사를 두어서 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한 진료 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 진료 과목은 종합병원 그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다. 나중에 77조 이항 부분을 한번 따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7조 그 2항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잠시 제가 볼까요? 2항이 보게 되면은 208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책이 있는 학생들은 잠시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 의사와 한의사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진료 과목의 표시. 요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근데 별표 하나를 쳐주시고 일단 종합병원에서 여기 보시면 볼까요? 종합병원의 진료가 뭐 몇 개냐? 여러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개입니다. 그다음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개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10개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쭉 파란 색깔 밑으로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어떻게 되는지 구강암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그죠? 그 다음에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전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이렇게 10개를 우리가 의료기관에다가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치과 병원 같은데 그죠?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진료 어떤 과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33개의 진료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행규칙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 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이 부분도 한번 파란 색깔로 이 부분부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죠? 진료 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아시겠죠? 2분의 1 크기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이제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이 있겠죠. 해당되는 진료 과목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과, 뭐 소아내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적는 그 글자 크기는요. 의료 명칭의 그죠? 의료 명칭의 우리가 의료기관 명칭의 한 2분의 1 정도 크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45조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그렇죠. 이 부분부터 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자는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어되는 비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환자라든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다가 고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재증명 수수료 비용 역시 게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부분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징계 초과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제 42조 2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러니까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책자 등을 접수 창구라든지 즉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서 예를 들어 액션당 요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그 진료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것을 묶어서 일회 비용으로 정해서 총액을 우리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파란 색깔로 밑줄 쭉 전체적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 진단서 재정명 이런 것 등을 환자가 역시 볼 수 있는 쉬운 장소에 해주시고요. 또는 또 이거 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위에 역시 파란 색깔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 주어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5조 2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현황 조사. 그래서 이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공개할 수 있다까지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모든 의료기관입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 및 재정명 수수료 등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금액에 관련된 현황 조사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의료기관은 그죠 그 비급여 진료 비용이 얼마고 재정명 수수료가 얼마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부분들은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역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서 의료기관장에게 관련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의료기관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하겠죠. 이러한 해당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42조 3의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현황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 아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좀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제45조의 3 재정명 수수료의 기준고시 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현황 조사 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서 재정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련된 기준을 정해서 고지해야 된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쭉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환자의 진료 의사 선택부터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